안녕하세요. 저번 주 이어서 또 다시 짚어보는 세월호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4 목욕 포럼 윤솔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순주입니다. 네, 순주님 이제 도보하고 꽤 지났어요. 이제 네, 2주 그쵸. 됐나요? 네, 2주 네, 정도 됐어요. 어떠세요? 이제 그 기억들이 도보 한 20일간의 기억들이 막 날 텐데. 요새 이제 그 도보 과정에서 찍었던 사진하고 영상 이제 편집해서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업로드를 유튜브에 좀 하고 있거든요. 새록새록하죠. 거기 이제 참여하셨던 시민분들도 계시고, 이럴 때는 이게 있었는데 참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이제 도보를 경험자가 없었잖아요. 한 분 이제 계셨지. 전환권 쌤이 이제 한 분 계셨었는데, 그거 이외에는 다 이제 도보라는 걸, 그것도 이제 팽목에서 청와대까지 올라오는 도보를 처음 해봤던 사람들이 시작을 했던 거라서, 루트 잡는 거에서부터 도보를 하면서 보통 새벽 한 3, 4시쯤에 잤던 것 같아요. 네. 도보를 하면서 그만큼 이제 준비를 할 게 인원이 많았던 것도 아닌데 준비할 게 많아서 그런 생각이 새록새록 나기는 하죠. 네. 이랬었다면 좋았을 걸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죠? 이제 많이 이제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보를 스타트를 하면서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들리는 얘기가 이제 영상들이 보고 그 도보가 진행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몰랐다고. 알았으면 같이 참여를 했을 텐데 아쉽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게 좀 아쉽죠. 그렇죠. 홍보가 아쉽죠. 그런 부분은 한 6년 전에는 모두가 미워도 할 때는 같이였는데 네, 그렇죠. 지금 요즘은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저는 그런 고민이 많아요. 이제 서로 이제 뭐 밉든 좋든 합쳐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저한테 이제 자료를 하나 주신 게 6월 1일날 발표된 그 청와대 청원에 네네. 관련한 청와대 답변이잖아요. 있었죠. 예, 이거를 뽑아주셨는데 사실 이 뒷이야기가 먼저 있잖아요. 그렇죠. 그 2학년 6반에 권모 남학생의 누나가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거를 그대로 시민이 옮겨 붙인 거고, 그쵸? 그래서 유가족의 주장이었었던 거예요. 이게 대통령 직속으로 하자 하고 또 사참위에 대해서 한계를 좀 얘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요즘에는 청원도 좀 잘 안 이루어져서 시기도 맞아요. 또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애먹었어요. 그쵸? 예, 이렇게 서명 받는 게 진짜 애먹었는데 마지막에 무슨 주가 폭등하듯이 쫙 올라가서 22만 정도 됐었죠. 예. 예, 그래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도보를 막 룰루랄라 초반에는 좀 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과연 청와대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까? 뭐 머릿속에서 그림은 그거죠.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청원의 원래 모습이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시민 참여 비서관 이기현님께서 데리러 나오셔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검찰과 사참위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하는 거에 더 힘을 주도록 하겠다. 대통령 직속 같은 경우는 법률적 해석이나 이런 상으로 안타깝게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거는 잘라주셔야겠다. 네. 법률상으로 불가능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법률상이 아니고 뭐 정치적 중립 등을 이유로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정치적 중립으로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하는 사항이다. 예,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우리 굉장히 실망해서 머리까지 깎게 된 거였었잖아요, 사실은. 도보 그 답변 때문에 머리를 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삭발을 한 거는 맞으니까. 근데 대략은 짐작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대답이 나올지. 근데 이제 그거를 또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으니 좀 더 진상규명에 대한 좀 이렇게 압박이나 여론 이제 시민들께 지금 상황을 좀 알리기 위해서 도보행진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이 2019년도에 진행됐던 청원과 이제 거의 대동소이한 답변이 나왔었죠.
그렇죠. 네네. 우리는 진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왜 세월호에 관련돼서만 추후 논의하겠다, 있는 거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직접 나서 주시지 않은 게 좀 서운하죠. 굉장히 서운하죠. 그래서 그 청원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청원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청원에 좀 힘을 주었었는데 도보순례도 하고 삭발도 하고 했는데 요즘 순주님 보면 또 뭐 해야 된다,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도 쑥쑥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의혹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네. 저번에는 박근혜와 관련된 건 이었고요. 오늘은 해경과 선장선원과 구조와 관련한 건. 그러니까 해경, 선장선원, 여기 선장 이준석하고 아마 근데 선장선원까지는 다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많아서 다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 좀 양이 많을 거고 아마 해경 얘기도 부족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저는 1번은 썰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해경 지휘부에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 인양을 위한 해상 크레인을 동원했다. 이때만 해도 전 국민이 완전 얼어붙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사에 나오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거라.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외견상으로는 크레인이 이제 그 해역에 도착을 해서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알고는 있죠. 해상 크레인이 도착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그 동원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세월호가 이제 침몰하고 이제 뒤집어진 상황에서 구조를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배 안에 있는 에어포켓을 좀 유지를 해야 생존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으니 선수를 좀 잡기를 원했었잖아요. 선수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이제 실행을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현장에 도착하기는 했어요. 세대의 크레인이. 해상 크레인이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죠. 그쵸. 그것도 이제 처음에 의혹이 있었는데, 딱히 뭐 이렇다, 뭐 수사를 했거나 밝혀진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너무 이제 세월호는 의혹이 많다 보니까 의혹이 또 덮이고 해가지고 이제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눈사람 효과, 스노우볼 효과라고 굴리면서 점점 그냥 커지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원본 소스로 들어가면 그냥 한 가지 문제인데, 크레인이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에서도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삼성에서도 오고 했었는데, 근데 요거 이제 와서 그냥 간 것도 물론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제 선수를 충분히 이제 잡을 수 있었다는 거는 그 1기 특조위 3차 청문회에서 이미 밝혀진 상황이었어. 잡을 수 있었는데 잡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특조위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고 여기 이제 그 동원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게 처음에는 우리는 구조를 위해서 해상 크레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니까. 근데 요 회의가 세월호 침몰 당일 날 9시 10분부터 그 해경 본청에 있는 상황실 옆에 있는 위기관리 센터, 그러니까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실에서 논의가 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동원을 그게 몇 시경이죠? 9시 10분부터 쭉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결정이 난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세월호 관련된 자료를 보다 보면 인양 관련돼서 이제 뭐 브리핑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요 해상 크레인이 꼭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원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해경들이 신속하게 배를 인양해야 구조를 빨리 할 수 있어서 동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배를 빨리 인양을 해서 구조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인양에 대해서 이제 쫙 설명하면서 해상 크레인이 또 세대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월호 침몰 당일부터 논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언딩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구조를 위해서 동원된 크레인은 아닌데 아무리 봐도 구조를 위해서 동원된 크레인이 아닌데 이게 그냥 일단 동원이 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구조를 위했든 인양을 위했든 행동이라도 했다면은 지금 의혹이 거의 90%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 9시 10분부터 구조할 생각은 없었다죠.
그렇죠. 인형을 준비하고 크레인을 부른 거니까. 그죠. 네, 그게 되는 거죠. 크레인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대가 동원이 됐다. 그냥 갔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설인 것 같아요. 세월호에 관련해서는. 네. 예, 또 빨리 넘어가 볼게요. 이 얘기는 설왕설래가 있어요. 에어포켓이 유무. 설왕설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선박 전문가가 굳이 아니더라도 어선이 침몰해도 에어포켓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해경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설이 됐어요. 설. 그러니까 그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중국에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중국에도 여객선이 하나가 침몰을 했어요. 그쵸, 아시겠지만 그쵸. 그것도 역시 세월호처럼 증개축을 많이 했던 여객선이었어요. 근데 증개축 뭐 예를 들어서 증개축을 많이 해서 뭐 이렇게 배가 수밀 구조가 아니어서 뭐 그렇게 해서 에어포켓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선이 침몰해도 에어포켓이 있고요. 그 중국 여객선도 증개축을 정말 많이 세월호처럼 많이 했던 여객선임에도 불구하고 12시간 이상 돼서 에어포켓에서 생존자를 구조를 했어요. 70몇 세 할머님인가 구조가 된 게 있거든요. 예, 적어도 한 명이라도 살아올 수 있는 건데 네네. 빵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썰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배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 시민분들은 에어포켓이 원래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세수대야 있잖아요. 빈 세수대야를 물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도 이렇게 해서 물 차는 것도 오래 걸리거든요. 네, 꽉 차기까지가.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직접 인터뷰를 해서 들었죠. 예, 10반 송이양 같은 경우는 장염이 걸려서 막 움직이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침대에만 누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발견됐을 때는 다른 사람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예, 바지는 아줌마 바지 같은 거 여러 개 껴있고 잠바를 어디서 구해서 남자 잠바 같은 걸 입고 있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리고 손이 위에가 말라 있고 아래가 부어 있었다.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그렇죠. 공기층이 있었다는 얘기가 예. 되는 그래서 그 삼촌한테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에어포켓으로 있는 곳에서 숨을 쉬면서 적어도 오랜 시간을 힘들게 있었던 거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에어포켓은 그 해경 자료에도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서 또는 해수가 계속 선내로 유입이 되고 있어서 SSU가 잠수를 하지 못하고 그 해상에 대기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까지 확인된 게 그 이춘재 당시 경비안전 국장이 재판에서 증언을 한 얘기가 18일 날 저녁 9시에 이제 대량의 에어포켓이 나오는 걸 이제 눈으로 직접 보고 바지선 위에서 이제 사람 다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증언을 실제 했어요. 그럼 최소한 18일 날 저녁까지는 에어포켓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아직도 썰로 남아 있다는 것도 참 문제지만.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에 대표였잖아요. 이춘재가 이제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18일까지로 에어포켓이 있었다라고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설이 아니고 없을 수가 진실이고 18일까지는 못 견뎠을 수 있다 쳐도 그렇죠. 그 전에 몇 명일 정말 우리는 이제 304명이 전원 구조할 수 있었다 이것도 아니라고 쳐도 한 명이라도 나왔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의혹이 되게 많은 게 그러니까는 뭐 부검을 한 아이는 없지만 부검을 한 아이는 없지만 그 잠수 전문 이종인 대표님께서도 언론에서 인터뷰도 하시고 했지만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온 아이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이제 손상이 돼서 일찍 수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이 돼서 나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숨을 쉬었을 때 이제 그 폐로 이제 산소가 이제 들어가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시신이 훼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멀쩡히 나온 아이와 같은 시기에 수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바로 이제 깨끗하게 올라온 아이는 바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제대로 이제 깨끗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조금 이제 손상이 돼서 올라온 아이들은 숨을 그만큼 배에서 쉬어서 산소를 이제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 여러 번 하셨었어요. 그거 말고도 뭐 의혹은 많죠. 네. 그래서 에어포켓의 전원 구조는 하지 못했을지라도 몇 명이라도 살릴 수 있었던 아주 핵심이 되는 건데 살리지 못한 거죠. 그렇죠? 네, 3일 동안 선내 진입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 정부에서 나온 발표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3일 동안은 그 부양 시신만 건져 올렸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20날 새벽에 처음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변명이 그거였잖아요. 유속이 세고 맹골도 그건 사람들 다 잊었을 것 같아. 맹골도가 아니고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맹골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보기에는 홍보인데 책임 전가를 위해서. 그만큼 유속이 세고 이렇게 탁도가 안 좋아서 시야가 안 좋아서 그래서 못 하다가 이제 그 3일 세월호가 옆으로 이제 전도가 되고 완전히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망했을 때잖아요. 근데 그 얘기 어차피 그 진술서에도 써 있어요. 잠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대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선수가 떠 있을 때는 사람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자기네들이 잠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다 죽어서 세월호가 옆으로 전도돼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잠수부나 UDT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나온 사진은 헬기 타기 전부터 이미 다 뭐라 그러죠? 슈트를 다 입고 그렇게 긴급한 것처럼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준비가 될 수 없는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안 들어갔고,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그러면 수습을 했잖아. 4일째부터 수습을 해요. 시신을 수습을 해요.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바뀌었느냐 이거죠. 여전히 거기거든요. 세월호가 침몰 위치가 달라진 게 아니고, 그리고 유속은 여전히 빠를 거고 탁조가 여전히 안 좋은데. 4일째부터는 어떻게 진입을 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원래 진입할 수 있었는데 미루다 그렇죠. 한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처벌도 수사도 한 번도 된 적이 없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 목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짜 에어포켓 그 문제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 이런 거에 대해서 결론을 여기까지 알아낸 걸.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건 기본이고 아직도 얘네들은 문제다. 얘네는 의혹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잖아요. 이거 언딘이 말입니다. 네. 처음에 뭐든 다 구해줄 것만 같았던 언딘 리베로. 예. 이 대표가 최초 회의에서 국가회의였던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 사람은 사립인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삼천구함에 있었던 이제 세월호 침몰 당일날 3시 41분에 있었던 첫 회의부터 언딘이 참석을 하죠. 언딘이 참석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아마 여기 예전에 새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구조대가 이미 충분했어요. 문제는 해군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해경은 당시 이제 전국에 있는 구조대를 이제 동원을 했잖아요. 분청에서 세월호 침몰 직전에. 그래서 실제 생존자를 구조한 사람은 국방부 전체 세력에도 0명. 그 원투투 구조대, 해경 원투투 구조대, 특구단 다 해서도 0명인데 문제는 충분하게 인력은 있었다는 거죠. 언딘을 부를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필요가 없더라도 일단은 전원 다 이렇게 동참은 하고 싶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첫 회의에서부터 언딘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인양이죠. 네. 인양이고 구조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레인이 왔을 때 선수를 잡았을 거고 아니면 물 위에서라도 잠수를 해서 좀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을 거고 했을 텐데 그런 액션이 전혀 없었고 그냥 형식적인 논의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해경지휘부도 그렇고. 네, 논의를 함으로써 이제 언딘이 발탁이 된 거고 먹을 만큼 많은 양의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게 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논의 과정에서 언딘이 발탁이 된 게 아니고 세월호 침몰 당일날 오후 2시에 삼천구함에 와 있었어요.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그 선주가 저 배를 인양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지금 청해진해운도 난리가 났을 때예요. 그리고 2시면 그 김한식 사장 당시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이 세월호 침몰 사실을 알고 진도로 내려오다가 실신을 해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선주와 선사는 저 배를 인양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언딘은 이미 침몰 현장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해경이 이후에 전화를 하죠. 청해진 해운으로. 그렇죠. 언딘이 지금 현장에 와 있다.
그러니까 청해진 해운이 이배를 인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 이미 정해져서 언딘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청해진 해운은. 그죠. 예. 예.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써 있어요. 이제 계약을 하게 됐고, 그렇죠. 예, 경쟁사 없이 언딘으로 됐고, 그다음에 구조 활동과 군함 비용이 모두 얼마 들어갔죠? 제가 그걸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 이제 그 청구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새날을 한 7회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청구 금액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그럼 지급된 금액이 얼마냐라고 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업체에 무슨 정보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미명하에 공개를 안 했어요. 공개할 수 없다. 그래요. 맞아요. 확실하게 하려면 수령 금액을 알아야 되는 그렇죠. 거긴 한데 그냥 그 전에 설정된 금액은 얼마였죠? 청구 금액에 대한 거는 그때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한 100억? 10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100% 다 지급이 된 거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데, 예, 그 정확한 금액을 좀 알려고 했는데,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 상하이 셀비지 있잖아요. 인양 비용. 궁금하잖아요. 저도 네. 그것도 했는데, 그거 역시 상하이 셀비지의 그 업체에 무슨 정보를 보호해줘야 된다면서 공개를 못 하겠다고 답을 받았어요. 아니, 전 지금도 모두가 궁금해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 뭐 한다고 거기 가서 네. 계속 있었잖아요. 그게 네. 상하이 셀비지였나요? 네. 인양한 건 인양까지 했어요. 얘네가. 그럴 때 뼈 나왔잖아요. 그렇죠, 뼈. 족발을 많이 먹어서 동물뼈 계속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려서 인양할 내용이 아닌데 아니었죠. 그냥 1년 뭔가, 9개월 걸렸어요. 뭔가 이렇게 넣어도 우리 생각에서는 넣어도 하면서 그냥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년 9개월은 진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제가 보기에는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저는 그 동물의 뼈가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너네 시간 벌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족발 먹고 소주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했겠죠. 알려진 게 근데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인양 과정에 대해서. 예. 사참이 여러분께서도 이런 거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제발 좀 이건 정말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의혹이 아니라 의혹조차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알려진 게 너무 없어요. 예, 맞아요. 예. 그때 장훈 아버님께서 그 페이스북에 올리셨었잖아요. 뭘 그렇게 많이 먹었길래 돼지뼈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 근데 그동안 우리는 뭐 동거차도에서 막 보기도 하고 계속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빵.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언딘에 보면은 해명 자료가 있어요. 네, 해명 자료가 있죠. 네, 이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세월호 침몰 초기에 골든 타임은 다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언딘과 해경의 유착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이 조금씩 이제 알게 됐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저들은 뭐 대형 뭐 엄청나게 스페셜한 능력이 있는 업체가 아니고 그냥 중소군원 업체일 뿐이고 인력도 제대로 없고 더군다나 구조한 뭐 경험도 없고 선박을 인양한 경험도 없는 정말 작은 업체가 그때 이제 그 현장에 실제 이제 아이들을 구하러 간 전국에서 달려간 잠수사님들의 잠수를 막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러면서 언딘이 독점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알려졌는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난이 쏟아졌죠. 아니면 그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다면 세월호는 언딘이 인양을 했을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그렇게 현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계속 언딘을 밀었어요. 그렇죠. 상하이 셀비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그거 이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내부 서류를 보면 그래요. 언딘이 제일 낫다고 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을 그거를 밝혀내신 건가요? 네, 그 서류에 나와 있어요. 어디 서류예요? 그러니까 공순주님의 서류는 다른 서류인가요? 네, 기무사 관련된 서류에 나와 있고요. 그거 이제 나중에 하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그래서 불거졌죠. 불거져서.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해경 차장까지 구속이 됐어요. 이거 관련돼서. 그럼 이제 언딘 같은 중소군원 업체는 이제 대대적인 국민의 이제 비난을 받고 수사가 시작되면 거의 흔적도 안 남을 거니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냈죠. 언딘이. 네. 근데 그거죠.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병수 이사가 당시 인터뷰도 했었어요. JTBC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인양을 하러 갔는데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구조에 동참을 하게 된 거지. 우리가 독점을 한 건 아니다. 독점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니다라면서 죽는 소리를 했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레카차 얘기했잖아요. 근데 레카차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럼 레카차가 갔는데 사람을 구조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구급차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럼 레카차가 빠져야죠. 근데 레카차가 구급차 흉내를 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장비도 없이 기술도 없이.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코로나로 정신이 없어진 초반에 완전 정신 없었잖아요. 그럼 코로나밖에 생각을 못했었고 그게 세월호 현상하고도 되게 비슷했다고 봐요. 첫날부터 얼마나 걸렸나 어디서 걸렸나 지금도 짝짝 그래프가 뜨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세월호 당시에 초반에 이제 언딘이라든지 아니면 또 유병언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네. 우리 온 국민의 정서를 마비시켰다고 생각해요. 유병언 대단했죠. 대단했어. 예, 거기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이렇게 많은 의혹이 그때는 이게 제대로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유병언만 죽이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한 우리들도 많았을 거고. 예. 그게 17일 날 나왔어요. 유병언 잡자가. 그쵸. 17일 날부터 나왔어요. 근데 그 전국에 뭐 다 아시다시피 그때 뭐 잡히지를 않아가지고 국무회의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뭐 그 부대도 투입이 되고 해군 2함대도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로 혹시 밀항을 할까봐 네. 2함대도 투입을 해상도 차단을 했고요. 국무회의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안 잡히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붕괴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근데 지금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유병언의 그 수배 전단지가 횡령하고 배임이었어요. 횡령하고 배임 죄인을 국가가 나서서 네, 반드시 잡아야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시민들이, 여론이 너무 유병언은 거의 막 그 5대양 예전의 네. 사건까지 플러스해서 막 해서 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시민들이. 이게 지금 제대로 이 여론몰이인지 정말 죄가 있어서 이러는 건지.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국회에서 노숙을 하면서도, 네. 유가족분들도 그러니까 유병언이 키다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유병언 대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유병언만 좀 이렇게 해결이 되면 우리가 이런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유병언 그때 보면은 피켓이나 이런 거 봐도 유병언 엄청 많을 거예요. 여론이 그만큼 푸시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언론 탓도 크죠. 네. 네. 그게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말 그대로 여론몰이의 키워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병언이 그러니까는 책임을 이 304명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쏠리는 걸 좀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네. 못했죠. 이제 뭐 못한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언딘에 대해서는 또 얘기해 주실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세월호 우리는 공기주입 쇼도 너무 잘 아는 이것도 이제 언딘 거의 그러니까 스타트함과 동시에 공기주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부가 해야 되는 구조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딘 쪽에 물어봐요. 세월호 침몰 당일날 다음날 한 3일까지는 니네 공기 그 압축기 혹시 가지고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해군도 있고 해군이 당일날 평택함 17일 날이죠. 평택함에 공기 압축기가 있어서 2개를 갖다 줌에도 불구하고 안 써요. 이거 필요 없다고 해서 언딘이 이거 필요 없다고 해서 돌려보내요. 해경이. 그때 당시엔 또 언론에서 네. 그 공기가 사람을 죽이는 공기다. 그래서 그걸 가져왔죠. denyo 180이라는 공업용 조그만 압축기를 가져왔고 이제 실제 사람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기 압축기를 해군에서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돌려보내고 3일에 걸쳐서 denyo 180을 가지고 오자. 근데 선주님 맨날 드는 생각인데 한 명쯤은 왜 광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노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어떻다 이런 광고도 있었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진실에 대해서 아니면 그때 하지 말라 그랬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너무 많은 수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근데 시간이 그만큼 지났으니까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양심 고백 한 명 정도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기관들도 많고 공무원들도 많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있으니 왜냐하면 그때 당시 뭐 의경들이 있었잖아요. 의경들도 이제 해경에 근무하는 그렇죠. 의경들도 있었고 그럼 이제 제대하고 일반인인데 이제 그래서 한 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사참위도 하고 있어요. 일반 시민분들처럼. 근데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죠. 그만큼 잘 아직도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직접적인 증언을 들었는데 여기서 천말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누군지 뭐 어쨌든 그 분이라고 할게요. 여자분인데 프랑스에서 파티셰를 해요. 그 빵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되게 고급스러운 거. 근데 거기 유병헌 집에 빵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세월호 있고 나서부터는 다 끊었대요.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러니까 유병헌 자식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원래 유병헌이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몰라요? 모르세요? 지금 저는 무슨 얘기까지 하려고 그러냐면 세월호 안에 있었던 유병헌 전시관이 있었잖아요. 전시관. 사진 찍는 것도 이렇게 되게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왔었지 않았을까. 그 가족들이 나오지 않고 뭐 시켜 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때 프랑스 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다른 언론에선 드디어 알아낸 특종입니다 이러겠죠. 이거를 공순주님이 알아냈습니다. 전 아닙니다. 네. 어쨌든 언딘 유병헌은 갑자기 가로채서 얘기를 좀 하게 됐고요. 예, 이제 좀 넘어갈게요. 네. 예, 해경 구조대에 대해서 해경구조대도 역시 제가 예전에 세월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네, 했었는데 상관없어요. 그렇게 계속 2014년부터 이제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수사가 여전히 지금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구조대가 모두 동원이 돼서 왔었죠. 침몰 현장에 실제 이제 왔었는데 그 제대로 지휘를 하지 않아서 해경 지휘부들이 지휘를 하지 않아서 전국에서 동원된 구조대와 특고단 들이 목포에서 밥 먹고 있고 숙소 잡으려고 진도 읍내 나가 있고 그랬었죠. 그때도 역시 세월호에서 에어포켓이 계속 빠지고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김석규는 총리 당일날 이제 총리 범정부 회의를 위해서 회의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서해청에서 언딘하고 같이. 그때 전국에서 동원된 구조대는 타고 갈 배, 침몰 현장으로 들어가서 타고 갈 배도 없고 해서 밖에 나가서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들어오라고 막 그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럼 정말 이건 너무 명백한 이제 직무유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언급조차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순주님 우리 함께 한 지 꽤 됐잖아요. 한 5년, 6년 거의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제 순주님을 보면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온몸 안에 다 세월호가 있어가지고 답답해갖고 그쵸 두 주먹 불끈 쥐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진전이 없고 판이 보이니까 답답해 죽겠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세월호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 나는 이거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어요?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저도 내가 그쵸. 왜 이걸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 결론이 난 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저렇게 그래서 결론이 난 게 그거였잖아요. 팔자다. 답이 없어요. 뭐 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러고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팔자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 대통령 직속 수사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뭐였죠?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소시효 9개월, 8개월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 좀 내놔라. 그렇죠.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긴 한데 이제 본론으로 우리라는 사람들은 그거 난폭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도 생각하지만 세월호를 더 박차하게 우리가 힘을 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대중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이 저는 항상 고민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 이제 304 목요 포럼이 만들어진 이제 부분이 그쵸. 진상규명에 대해서 알리는 기능이었잖아요. 원래는 우리 304 목요 포럼이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밖에서 피켓팅을 하거나 도배행진을 하는 그런 오프라인 활동의 모임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쵸. 자료 분석이 주 목적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상규명을 위해서 푸시를 해주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진전 사항이 없으니까 알리게 됐죠. 그러니까 솔지님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새날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간담회도 이제 다니고 그러니까 알려야 되는 목적은 그동안 충실히 굉장히 따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순주님은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충실한 사람인 거는 제가 알아요. 네, 그러니까는 네, 그렇게 알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이제 피켓팅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프 활동을 점점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이라는 게 일부의 주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확실한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서 이제 알린 거예요. 알린 건데 이게 또 이제 검찰을 믿는 사람들과 서참미를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의견 대립이 갑자기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이 일부의 주장으로 이제 전락이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목소리가 굉장히 계속 커지는 게 아니고 그럼 반복해서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사참위로는 왜냐면 조사권밖에 없으니까 안 되고 검찰은 뭐 지금 저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윤석열이 요새 아주 홈런을 치고 있죠. 그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초동에서 그 많은 촛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검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카르텔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네. 결정적으로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를 덮은 게 이제 검찰이니 밝힐 수 있는 게 이제 대통령이 움직이는 수밖에 그래야 군도 수사를 할 수 있고 국정원도 가능하고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알린 건데 그 여러 이제 반대 의견 생각지도 못했던 반대 의견들이 계속 나오죠. 그 반대 의견들의 목적은 알 수가 없으나 그러면 우리는 계속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좀 와전이 됐다고도 할 수 있고 오해를 샀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장이 강하다? 그러니까 주장이 강하지 않으려면 검찰로 대라고 얘기할 수는 그렇다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그런 이제 그 지리하고 시간 낭비적인 그러니까 소모적인 싸움이 사람을 되게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순준이 요즘 좀 심신이 미약해지시는 것 같은데 마무리 곧 지을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에서 전체 덩어리가 작아지다 보니 나가게 되고 막 버스킹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다시 대중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끔 안 돌아오셔도 돼요. 안 돌아오셔도 돼.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의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우리 우리 뜻에 따라라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얘기이고 이거는 제대로 길을 그러니까는 9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돌아올 길이 없어요. 예전에 일기 특조위처럼 조사권이 없었어도 수사권 기소권이 없었어도 그때는 최선이었어. 요구해서 안 되면 우리 다음 걸 더 요구를 해봐라는 기회가 이제 없어요. 그러니 우리 304 목요 포럼을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진상규명 이외에는 그 어떤 얘기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주장이 될 수 없고 이건 그리고 공소시효도 너무 이제 이건 절대 명제잖아요. 야, 공소시효가 세월호에는 없어라고 우겨봤자 그건 우김이지 말 그대로. 그건 이제 저쪽에서 절대 인정을 하지 않을 테니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주장이 될 수 없으니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제대로 요구를 해주셨으면 우리한테 안 오셔도 돼요. 힘들어. 안 오셨으면 좋겠어. 그냥 제대로 좀 요구를 해주셨으면. 성격 부리지 마시고요. 네. 저희는 그 목적입니다. 아무튼 이 세월호에 관해서 의혹 시리즈로 저번 주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2번째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이제 세월호 현재와 또 의혹과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